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들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는데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후보가 있겠습니다.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죠?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세요.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옛말에 3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겁니다.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강남 지역에 비해서 비강남 지역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강남 지역의 주거 격차 줄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난타전이었는데 이 TV 토론을 보통 하고 나면 다음 날 그 모든 인터뷰에서 각 진영에서 우리가 네.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90점 이상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양측에서 우리들이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승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TV 토론이 네.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지지층들만 보고 지지층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각자 그런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좀 총평을 저는 사실 주시자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어제 그 진행자가 정준희 교수님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방송 직전에 저랑 같이 KBS 라디오를 하셨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라디오 하고 나서 지쳐서 밥 먹으러 갔죠. 그래서 네. 어제 실시간을 못 보고 오늘 근데 낮에 밖에 소민정 작가님이 오늘 주제가 이거라고 해서 네. 할 수 없이 너튜브로 1.5배속 하다가 1.25배속 하다가 2배속 하다가 이렇게 쭉 봤는데 다 보셨네요. 네, 보시긴 다 봤습니다. 방송 20분 하려고 1시간짜리를 보니까 이게 대단한데요. 네.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왜 제가 저녁을 먹었을까 반성을 하다가 네, 비효율적으로 방송 준비하신 김준우 변호사 평가를 해주시면 그 박영선 후보가 지금 사실 지지율상으로는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훨씬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약간 쫓기는 느낌?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공방을 많은 보면. 얘기를 본인이 또 방어를 주로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보통 야당 후보면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시정을 책임졌던 위치였기 때문에 네. 박영선 후보가 좀 디테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네. 방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물론 근데 이제 엄청 열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토론의 기술상 약간. 네, 약간 그런 네.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건 이제 둘 분 다 이제 서서 하니까 역동적으로 보인 건 좋은데 스튜디오에 3명만 딱 출연하니까 네. 이게 좀 약간 너무 썰렁해 보였어요. 그런 좀 기분이 들어서 맛은 좀 안 나더라고요. 네. 뭐 코로나의 그건 여파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 미국 대선 그거 TV 토론 하는 거 보니까 더 떨어져 있던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총평을 김한 기자 해주시면. 저는 토론 자체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소비하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가 남았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뭐 기억력 앞에 겸손해야 된다. 20
4만 원 아까 어디에 네.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제 강남 비강남 이런 식의 이제 네, 비강남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게 남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돌아서면서 내곡동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거 한 방은 안 맞았다. 내가 그리고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어제의 경기를 보면 이제 한 실점을 한 3점 정도는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엔 이게 TV 토론이 뭐 오늘도 있는데 네, 두 번으로 그렇죠. 끝날지 아니면 뭐 4번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잔매가 쌓이는 게 결국에 이제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내곡동 이슈가 갈 텐데 내곡동도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네, 나오고 네. 그다음에 본인도 TV 토론에서 계속 이렇게 잔매를 맞는 게 좀 가랑비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뭐 좀 그런 형국까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밀어붙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평론가분들이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 최대치는 이미 난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 저는 뭐 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LH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여당 후보가 이제 직격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론 지지율만큼 과연 투표 결과가 그만큼 차이 나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격차를 따라잡을 만큼 뭐 어제 토론으로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 시간과 TV 토론 속에서 과연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실수를 더 줄여야 될 거고 박영선 후보도 뭔가 어제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왔는데 네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의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외하고 보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래도 저쪽은 못 찍겠어서 민주당을 찍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부 지지나 비판적 지지를 하는 네.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와야 결국 또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지 아니면 저 봐라 저 후보는 우리보다 더 나쁜 후보다 의 전략이 먹힐지 해서 지금까지의 스탠스만 보면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누가 덜 나쁜가 싸움. 네, 그게 결국엔 한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성공시켜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이게 지지율 격차를 좁혀서 뭐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은 하루에 2%씩 잡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공공연히 했는데 네. 거기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단 하나하나 보죠. 그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또 예상했던 대로 내곡동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제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여기 질문에 오세훈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군가는 시인 같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측량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혁 콘서트 표현을 빌리자면 뭐 이건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건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근데 저 문장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보면 안 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네. 갔다라고 대답을 처음에는, 했는데 네. 그 이어서 그런데 이제 기억 앞에 우린 겸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유행했던 영화의 한 대사를 빌리자면 이제 뭐 밑장 빼기처럼 네네. 안 갔지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오늘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보도된 거에 따르면 입회 서명을 장인이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은 처남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목격자들은 2명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인은 이제 안 간 게 소명이 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인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처남의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속인이 갔는데 본인이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간 건데 네. 그 서명을 정작 본인이 아니라 사인은? 네, 네. 본인이 아니라 장인이 했다. 그러니까 장인은 사실 그 권리가 땅의 소유 없는. 관계에 아무 권리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들의 룰에 비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 후보가 입회 사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남인지 오 후보인지는 아직까지 규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스텝이 꼬였는데 계속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면 그리고 오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게 계속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회로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다고 네,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본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는 문제는 이제 이야기가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또한 과연 공직자로서의 뭐 문제가 어떤 되느냐. 신뢰성? 예, 네. 그거에서 의문부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아니 이번 선거가 본인의 마지막 선거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네. 내가 대선이 나왔다. 어떻게든 돼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1년 후에 그게 대선이 됐든 아니면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됐든 다시 한번 또 뭔가의 선거를 자기 정치 연생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뭔가 좀 진솔하게 차라리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네. 저는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약간 논란을 스스로 좀 자처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별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본질보다 오히려 부가적인 것 아니냐 자꾸 그런 꼬투리 잡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야권 보수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가 더 꼬이게 만든 게 이게 그 후보 주체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본인들이 진솔하게 오히려 얘기를 했으면 다른 쟁점들을 중심으로 선거판이 좀 더 생산적이었을 텐데 네. 결국 이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좀 정치의 품질을 할까 선거의 품질을 할까 이게 좀 낮아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또 하나는 이번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내 소상공인 임대료 평균을 24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이 24만 원인지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 그 발언 자체는 실수라고 보는데 그 네. 발언이 뭐를 결국엔 드러낸 거냐면 그 판례를 왜 준비했냐면 박영선 후보의 재정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네. 거예요. 그러면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공약의 내용, 공약의 예산 추산, 계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그 공약의 허구성을 짚어내야 되는데 어제 그 장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프레임을 잡아서 그냥 비판하는 거지 왜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 기술이나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 24만 원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제 뭐 토론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오 후보가 계속 이제 몰라요 내용을. 네. 내용을 근데 모르고 본인이 준비한 판넬이잖아요. 본인이 준비한 판넬인데 박영수 이제 후보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근데 이제 오 후보가 지금 이제 걸어놓고 있는 현수막이 뭐냐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네, 슬로건을 그렇죠. 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시장을 했다 5년이나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어제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오 후보가 뭔가 이런 정책이나 구체적인 서울시 예산 추산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디테일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 인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뭐 굉장히 막 검색어도 가장 오르고 화제가 된것 같아요.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이렇게 정치를 계속 지켜보고 고관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일반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치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거에 와닿는 굉장히 얘기. 네. 화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시면 한 1.5초 정도 정적이 흐르거든요. 네. 방송에서 이른바 마가 뜨는 순간인데 저희 1초에서 한 라디오에서도 3초. 한 2초 공백이 나면 네. 큰일 나잖아요. 네. 밖에서 막 식은땀 흘리는데 약간 오랜만에 그냥 박영선 후보 방송인다운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네. 좀 시간을 주고 줬는데 그 순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받아친 게 아니라 뭔가 NG를 막아야겠다라는 표정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24만 원이 그렇게까지 뭐 회자될지 더 솔직히 몰랐어요. 그건 그냥 네. 실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약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스텝진에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대본을 제대로 소화 못한 주연 배우랄까 뭐 이런 느낌이 든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네티즌들 반응 봤더니 네. 예전에 그 정몽준 후보가 2008년이었습니까? 네. 버스 값 70원? 네, 그거와 비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별게 아닌 실수일 수 있으나 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 임대료 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울시장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바로 들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그리고 힘든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말하자면 그 24만 원을 재정 이제 지원해주겠다라는 금액인데 그걸 이제 임대료라고 착각을 해버렸는데 본인이 이제 말하면서 사실 24만 원은 아닐 텐데라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걸 그냥 말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 뜻밖의 신 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네. 투표권은 없고요. 모기가 등장했어요. 모기가. 박영수 후보가 좀 밀고 있는 그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한번 실패한 거다. 특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고 다 나갔다. 이렇게 박영수 후보의 어떤 공약이 허황되다. 공방을 벌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였고 이게 이제 토론의 기술에서도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이 수직 정원을 지었는데 입주율이 1%였고 1%? 예,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다 나왔다 이렇게 우선 후보가 주장하면서 현실성이 없고 이제 모기가 늘어나서 주민이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베냐 뭐 이렇게 네. 반문하면서 중국은 잘못 지어서 그런 거고 잘 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어쨌든 박 후보의 이게 이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때 아니게 이제 모기 관련된 논쟁을 하는 이런 좀 뭐 어제 근데 둘 사이가 굉장히 좀 토론 자체는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있었고 역대급으로 재밌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오 후보가 어쨌든 1위 후보고 거대 양당이 붙은 그 첫 번째 토론에서 과연 상대 후보의 공약을 책잡을 게 모기밖에 없었다면 네. 그 후보 측이 너무 좀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논란이 많을 것 같고 우상호 후보도 원래 민주당 경선에서 네네. 나경선 후보한테 이건 좀 제기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물이랑 나무며 이렇게 하면 사실 건물의 하중이 네. 이게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순수 문과라 더 얘기하면 방송의 품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는 분명히 뭐 있다고 항상 생각이 정책은 듭니다. 찬반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에 다시 맞붙게 되는데 오늘은 이수봉 후보가 네. 등장해서 3명이 같이 하는 거죠? 네, 오늘 3자 토론인데요. 오늘은 이제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회라서 지지율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네. 이제 토론을 하는데 오늘 뭐 행정, 주거, 환경, 복지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 이제 1대1이었기 때문에 바로 뭐 중간에 말도 자르고 들어가고 서로 치고 받고가 이제 됐는데 오늘은 어쨌든 3자고 근데 네. 이 두 후보가 아마 그 서로랑 싸우고 싶지 이 민생당 후보의 공약을 듣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인지도 차이도 지금 워낙 많이 나는 상태고 네. 그래서 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원래 허경영 후보도 지지율 3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마 퍼센트에 네, 따라서 그리고 전 직전 선거. 선거 투표에 이거 기준으로 아마 이수봉 민생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참 전달해드리기도 그런 뉴스입니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이 서당에서 벌어진 겁니까? 일단 뭐 여학생이 피해자 여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 네, 거죠? 여러 명이 네. 있는데 뭐 변기에 얼굴을 담그고 변기에 물을 마시게 하고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못 근원적인 읽겠어요. 네. 분노가 일긴 하는데 뭐 네네. 샴푸와 보디워시를 먹게 하고 뭐 그 동급생과 선후배 사이에 뭐 성추행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엽기적인 폭력이 이뤄졌다라는 건데요. 네. 뭐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추가 폭행 피해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소한 그러니까 갔던 아이들이 굉장히 저학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도 교정이라든지 생활 네. 어떤 습관을 이제 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입소하면서부터 이제 멍이 들게 때리고 폭행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뭐 죽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등의 이제 협박이 있었는데 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라는 지금 증언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중학생들이 네네 또 다른 서당에서는 남학생끼리 뭐 서로 체액을 먹이고 학문에 이물질을 넣는 뭐 이런 이제 뭐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생들이까지 있었고 이게 이제 12월에 기소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좀 거기다가 충격적인 뭐 학교장이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학교장이 예, 직접 간식값을 받았는데 뭐 라면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또 집에다 전화해서 간식을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저는 막 20세기 뉴스 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안 근데 다른 황당해서. 건 모르겠고 서당 측에서 네.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감 있을 텐데 서당 측에서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뭐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안 데려다주고 뭐 보건소 가서 링겔 하나 맞게 했다라는 뭐 보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읽는데 막 저도 이제 피가 약간 이제 거꾸로 솟아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하동이 경우는 지금 그 네. 벚꽃이 굉장히 예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쌍계산 쪽에. 호장에서 예. 네. 그럴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들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가해 학생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관리 감독을 안 한 뭐 서당 측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 의무가 있고 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어서 그걸 떠나서 더 강한 뭐 폭행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그 학문에 뭘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성적 수치심을 네네. 유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법의 규율을 받을 거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가해자는 뭐 당연한 거고 학교에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뭐 처벌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처벌은 가중처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네.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게 서당이 일부는 학원으로 돼 있고 일부는 청소년 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 감독의 약간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는 위치가.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고 아마 교육청 측에서도 경남 교육감도 아마 엄단하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관련 서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학부모들마다 교육관이 다르고 하긴 할 텐데 이게 서당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네. 그 교육 내용이랑도 결국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뭐 서당의 학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위계에 따르는 게 이제 네. 말하자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서당의 훈육 방식일 텐데 사실 이제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이제 폭력적인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뭐 여기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며 뭐 어떤 이제 말하자면 교육 철학이나 혹은 이제 가치를 두고 네. 대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